자, 오늘 여기 수명성에 대해서 딱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문제, 그 수명성은 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게 확인 작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집안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갑자기 요즘 막 암에 걸리기라 그러면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라고 확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의 하이라이트, 사주 공부의 꽃은 이 수명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사의 문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거. 자, 그거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수명성, 요 생사의 문제.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중심을. 이것도 기본적으로 음양의 문제거든, 음양의. 그러니까 원래 모든 만사만물은 어때요? 만사만물은 모든 이 생물체, 이 살아있는 이런 생물체나 이런 뭐 동물을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는 이렇게 음양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 음과 양이 두 기둥으로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수명에 문제가 생기려 그러면 이 음양의 조화가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음양의 조화가 언제 깨지냐?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부 다 음이 엄청 많고 이 양이 아주 작은 경우에, 또 하나는 반대로 음은 작고 이 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의 균형이 확 깨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수명성 잡아낼 때 목화토금수 오행의 편패가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매우 많다 그러잖아.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음양의 문제라. 음은 많고 양이 적을 때, 또 음은 적고 양이 많을 때, 이때 이제 수명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매우 많다는 거지. 자, 이거 여기서부터 풀어나간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 명파명리 그 교재에 보면은 수명성 잡아낸 핵심이, 수명성의 그 핵심이 우리가 이런 식상은 나의 활동성을 좌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상이 수명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식상은 내 자유고 활동성인데 이게 손괴되면, 이게 개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또 그 다음 인성의 문제. 인성은 나의 보호성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지? 나를 보호해주는, 내가 지탱해주는 거. 근데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또 수명이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재성도 기본적으로 수명성을 본다. 재성. 이 재성은 뭔 거야? 재성 우리가 밥 3끼 먹는 거잖아. 우리가 하루 밥 3끼 안 먹으면 기운이 없잖아. 그래서 이 재성도 수명성의 근원으로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음양관계의 중심 하에서 이런 식상도 수명성이 될 수 있고, 인성도 수명성이 될 수 있고, 재성도 수명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을 때는 뭐가 수명성이냐라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존귀한 거, 나하고 가장 존귀한 거, 일간을 중심으로 봐서, 일간에 따라서 가장 여기서 존귀한 게 나의 수명성이라는 거지. 그럼 존귀는 뭔 존귀는 뭐 그 음양을 비교했을 때, 음양이 존귀한 건 뭐고, 그 존귀하고 같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음과 양을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이, 음은 적고 양이 많다 그러면 적은 것이 존귀하잖아. 반대로 양이 적고 음이 많다 그러면 양이 존귀하죠. 그래서 이게 식상, 인성,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수원성인가 할 때는 존귀한 걸 기본적으로 내가 수원성으로 본다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우리 맹파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차고 존귀한 걸 수원성이라고 그랬죠. 자, 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수명성을 잡아낼 때 우리가 또 반드시 확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홀로 양일 때, 홀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이 내가 설명드린 거야. 이런 것들이 수명성을 대표하기도 한다는 거. 아까 이제 이게 하나의 태극이 있으면은 태극 음양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 태극이
음은 많고 이렇게 양이 적으면, 이 양이 기되면 수명이 끝난다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전부 다 양이고 음이 적고 양이 많을 때, 그러면 이 음이 무너졌을 때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사주를 딱 봤는데 홀로 양 홀로 음일 때 수명의 문제가 있어 양이 매우 많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탁 그지 음양의 문제로 탁 이게 잡아내면. 그래서 대부분 사주공부한 사람이 이게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숲을 보는 건 음양으로 숲을 보는 거죠. 숲은 못 보고 그냥 나무만 보는 거야. 나무만 보고서 막 이게 통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운 좋으면 맞을 때도 있지. 근데 이게 수명성이라든지 중량을 잡아낼 때 큰 숲 테두리 안에서 딱 나무를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탁 이렇게 이제 찍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명성의 생사의 문제는 이 음양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우리가 우리 수명성 할 때 사지라든지 묘지라든지 절지라든지 병지라든지 그런 걸 또 참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맹파에 대해 중요시하는 체와 체용의 관계. 자, 내 체가 무너지면 또 수명에 문제 생기는 거잖아. 내 체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면 우리 수명의 문제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명의 문제도 항상 이게 대운과 원국에 놓고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걸 몇 번 설명하죠. 자, 사주 원국이 있고 10년 대운이 있고 우리 한 해를 흘러가는 그 유년이 있다. 유년.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수명의 문제는 이 원국의 이 정보가 여기 안에 이 정보가 원국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오래 살 것인가, 수명이 짧을 것인가, 수명이 길 것인가는 이 원국에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질병의 문제는 선천적인 요인이라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가 장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수명의 문제, 이거는. 이것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질병은 선천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국에 오래 살 것인지, 짧게 살 것인지, 이 원국 안에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운을 보고서, 대운은 기흉을 본다, 대운은 기흉을. 그러면 이 원국의 수명의 이 정보가 대운에서 언제 죽을 것인지, 대운에서 그 판명이 난다는 거야, 대운에서. 그러면 윤회는 이 대운의 그 흉함이, 윤회는 언제 일어나는지 응기를 보라는 거예요. 언제 이 흉함이 일어날 것인지. 요거 내가 몇 번, 이게 중심 흐트리면 사주, 요게 공부 핵심입니다. 이게 빨리 잡혀야 사주 푸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40년, 50년 공부하는 이건 몰라. 이 중심 못 잡고 그냥 삼명통이라는데 연애자평, 자평 있는 거, 적천수에 있는 거 그냥 애워서 그냥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해봐요. 사주가 보이는지. 요거 딱 중심을 잡자. 원국은 그 사람의 정보가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짧게 살 것인지, 여기 원국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왜? 질병은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대운을 놓고서 그게 언제까지 살 것인지, 흉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럼 윤회는 이 대운의 길흉이 일어날지를 보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윤회는 이 대운의 길흉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지, 윤회는. 자, 그거 이해되죠? 자, 그러고 하나하나 보자고. 수명성 생사의 문제. 자, 계묘, 병진, 병호, 정묘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가 누구 수명성이 오래 살까요? 라고 물으면, 자, 항상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자, 사지, 병지, 절지 이런 걸 살펴본다 그랬죠. 또 체용 관계를 보고, 자, 계묘, 병진, 병호, 정묘, 병호가 화로 연결되어 있네. 그럼 내 체다. 연체됐잖아, 연체. 그럼 이 오화가 무너지면 안 된다니. 오화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원국에서는 오화가 훼손됐습니까? 훼손 안 됐습니까? 물으면, 이게 오화가 바로 옆에서 오유가 만나고 오유파가 이랬죠? 또 묘가 묘파가 하고, 그러면 이 오화는 진에 설기나서 원국에서 체가 굉장히 훼손되고 힘들다. 훼손됐다. 그 다음에 또 병은 어때?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인데, 이 유를 보면, 유시가 되면 태양이 지는 상이잖아. 유가 되면 태양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병이 유를 보면 사지다, 사지.
사지. 그래서 병이 씨의 정류 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명의 큰 장애 요소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신이 여기서 그럼 수명성이, 식신은 내가 나의 활동 자유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게 훼손됐나 훼손되지 않는 거야. 묘가 묘진천이 있고 가장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진유합을 했다는 거야. 진유합을. 그럼 내 나쁜 것이 내 좋은 것이 달라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유금 때문에 내 수명의 손상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수명에 문제 있다, 건강하지 않다 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운을 넣으면 바로 보인다. 대운은 바로 길흉을 본다 그랬잖아. 원국에 수명이 짧은 게 원국에 딱 내재되어 있잖아. 선천적으로 그게 딱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축이 오니까 바로 이게 축의 천으로 이 오화를 쳐버리죠. 그리고 걔가 와서 병양을 끄기도 하고, 응? 그래서 이 개축대운을 못 넘긴다라고 바로 탁 들어와야 돼. 또 축은 유를 나타내, 유가 528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에? 또 축은 진을 강하게 시켜. 이게 설기시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요 사주는 핵심이 자, 음양에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음은 많고 양은 적는다. 이 양이 개된 거, 그게 문제란 거야. 양이 개된 거. 네? 자, 지지에서 오화 홀로 양이, 내 체가 연체된 내 오화 양이 무너진 상이라는 거. 축이 와서 딱 치니까 오화가 바로 깨져버리죠. 그럼 왜 음기가, 왜 차량, 이 사람 차량 사고, 왜 음기가 왜 자, 음기가 왜 이렇게 신사년에 왜 일어났는지 할 때, 왜 신사년에 일어났습니까? 물으면 음기가 왜 4년에 일어났습니까? 왜 4년에? 자, 그럼 병할 때 사화는 나의 록을 나타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병이 지지로 내려오면, 태양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화가 양이 꺼지면은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유하고 사유합을 하잖아. 사와 양이 꺼지는 경우는 사가 유를 만나거나 사와 축을 만나면 양이 꺼진다 그랬잖아요. 양이 꺼네? 바로 그냥 신상이 되니까 양이 꺼지는 상이다라고. 또 결정적인 것은, 자, 신이면 음기가 축을 나타내고 신은 이 유를 나타내게. 그러면 이거는 병합해서 이게 사지를 나타내는 거, 사지가 나한테 달라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년에 차량사고 상은, 여기서 차량의 상은, 자, 이 차량의 상은, 우리가 배울 차량의 상은 진토와 이 유금을, 자, 우리가 이 차량을 대표하죠. 그럼 나는 두 차 사이에 끼어 있는 상이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사주, 이 수명성을 잡아낼 때, 여러분이 수명성을 잡아낼 때, 이게 음양의 문제, 양이 꺼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런 식신이 개되지 않느냐. 그런 걸 봐서 오래 살 것인지, 짧게 살 것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대운의 개축을 못 넘기잖아. 개축을. 자, 또, 보죠. 자, 경신, 을류, 경인, 경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가 수명성이 갈 때, 음양의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다 양이고, 음이고, 홀로, 인목이 지지해서, 인목이 홀로 양이잖아. 홀로 양. 그럼 요 인목이 개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유절을 하고, 이진충을 하고, 원국에서 인목이 개된 모습이잖아. 그러면, 그 인목이, 이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다 이렇게 음이 많고 양이 너무 적다는 거야, 양이. 그리고 또 인목은 또 우리 양기를 대표하는 거야, 양기. 이게 훼손되어 있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로, 그럼 저 인목이라는 양이 꺼지면은 수명이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명쾌해요. 그럼 우리가 대운을 돌리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대운을 돌리면. 자, 원국에서 인목은 어때요? 인목은 신금에 극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모년의 문제가 왜 이모대운의 흉일까요? 라고 물으면, 인목이 자기 몸, 인목이 이 금의 덕을 받아서 홀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오화가 오면 인목이 오화를 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인목이 설기 당합니까? 설기 안 당합니까? 완전히 설기 당합니다.
금을 방어하려고 막 인목이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오화가 오니까, 그냥 오화가만 내 기운을 확 빼가 버리네. 그럼 이게 기진맥진하는 거지, 기진맥. 그래서 이모대원, 오대원은 매우 흉하다라고. 마치 먼기가 갱인이 내가 갱인이 내가 출현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온 거죠. 내가 복음으죠. 그럼 이 출현돼요. 자, 윤회는 항상 은기로 보라 돼. 그죠? 그렇죠? 윤회 항상 은기로 보라 돼. 그죠? 은기로. 예, 그러니까 인이 오니까 오화를 움직인다라고. 인이 오면 오화를 움직인다라고. 또 결정적으로 복음이 와서 인은 내가 출현된 거야. 나의 문제야. 내가 출현돼서 오화한테 설기당해버린다. 응? 그 말은, 자, 은기로 인이 출현되니까 이 유금 두 개가 나를 공개해버리지. 또 출현되니까 오화가 나를 설계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모대원 갱인년에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자, 요건 또, 여기 우리의 수명선, 요게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공개용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뭐 한 2개만 공개하지만, 진짜 우리 재간반 수업에 수명성 반이 있어요. 거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한 20 몇 개 됩니다. 그거 쫙 여러분들만 그것만 머리에 기억되어 있으면은, 자, 언제까지 살 것이냐, 수명에 대한 문제를 탁 이게 대부분 아마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자, 오늘 이렇게 수명성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중국의 왕웅성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성생은 세계적인 육효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성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성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효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효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축일비용 하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부동산, 가게,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라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효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쉽게 잘 돼 있어요. 육효는 육효 개만 세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아마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떼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설명과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 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또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은 우리가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다는 거예요. 이 육교 축일비용 하회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웅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맹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아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지금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팔리는 추세입니다. 책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